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버티던 강남권 아파트가 꺾였답니다. 송파구도 20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마포 아파트가 호가보다 10억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매도 꽁꽁 얼어붙었고요. 삼성 안전규정 벤치마킹에서 서울공사장 작업 중 휴대전화 등 사용 금지하겠고요. 작년 서울서 팔린 주택 2채 중 한 채가 빌라고요. 은지평구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네요. 재건축 상가조합은 부담금 줄어듭니다. 눈부셔서 사고 날라 구두 주변에 태양광 이거 좀 미친 정책 같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하면은 그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의도적으로 그 녹지를 많이 좀 배정합니다. 왜냐면은 차 운전을 할 때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그 녹지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데 그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빛이 반사돼서 교통사고 유도하는 것인지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책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경제부동산신문입니다. 강남 부자들은 요즘 상가 오피스텔 말고 이것 산답니다. 오늘 한번 봐보겠습니다.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파트 경매 한판 악착가율 1년 만에 90%대입니다. 대전은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 공급하고요. 안양역 프루지오 더샵 4달 공급하고요. 올해 건설 신기술 자연채광 조명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리네요. 신속권 10년 넘게 미계약 우순위 자녀 물량 임의 처분 가능해진답니다. 그다음에 평택 화양 휴먼 퍼스트 분양하고 서평택 중심지 직주근저 교육 특화 대단지 하고요. 강동 역세권 1118가구 공급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강남구 2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부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조경시설 아시아 디자인상 수상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요즘 상가 오피스텔 말고 이것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산층이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얘들 따라하면 돼. 지금은 이게 봐보니까 굉장히 강남 부자들 뭐 하고 지식산업센터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중간 제목이 나왔죠. 나홀로 잘 나가는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부동 한채짜리 등급 이거 다 사기 구라입니다. 다 사기 구라예요. 요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나 좀 수도권은 그나마 지식산업센터가 그나마 좀 지방에 비해서는 조금 낫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지식산업센터 잘못 고르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기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기업체가 있어야 이게 필수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방송을 들은 사람 대다수는 중산층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집 한 채나 두 채 살 정도가 없는데 집을 한 채나 두 채를 사고요. 만약에 안 되면 꼭 사겠다라고 나 기현이 사고 싶어. 오피스텔을 사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 사지 말고. 이제 돈이 많으면 사무용 오피스텔 하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으시면 왜냐하면 주거는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주거는 봐보면 대한민국에서 주거는 또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은 주거 시장, 주거 부동산 시장에는 강제 참여 시장입니다. 내가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거 시장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뭐죠? 지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작살나서 또 상가가 좀 공실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산은 좀 더 나은다고 하는데 지산도 파보면 소규모 사업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뭐가 크게죠?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대기업은 잘 나가고 중소기업 망하고. 근데 내가 지산을 하나씩 사면 전용 예를 들어서 15평 30평 이런 사무실용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소규모 업체들이잖아요. 소규모 업체들이 망했다가 잘 나가고 다 좀 그래요. 그나마 좀 서울은 조금 더 낫긴 한데, 그것도 좀 별로입니다. 근데 어떤 소식 한번 봐보냐. 서기열 집터비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전문 프롭테크 기업인 점프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박기영 대표님을 모셨어요. 대표님 작년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거래는 많이 늘었고 또 가격도 많이 튀었고 이렇게 들었는데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 21년 한 해 저희
점프 컴퍼니에서 했던 지산이 거래액이 1조 가량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통계치를 봤을 때 전체 시장 규모의 10%를 저희가 한 수치거든요. 그렇다면 한 작년만 해도 한 10조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분양 현장만 해도 70군데 이상 지산이 작년에 분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시세라는 부분도 서울권을 보면 평균 1,300만 원, 평당가 1,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봤을 때 신규 분양은 해당 2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두 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당 700만 원대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거 서울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안양, 이렇게 뭐 강규라는데 일기 신도시들이 있는 상태 그런 데랑 신도시들 있는 지산이 이거 2년치 수치입니다. 작년만도 아니고 2년 가까이 평당가 700에서 800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1,300만 가까이. 그러니까 서울보다 수도권 쪽은 거의 2배 가량 시세가 오른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지산한테에 대한 투자가 조금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지산한테 일반 오피스 강남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대부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지만 이제 그 주택 규제가 되면서 그쪽에서 투자금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지산한테가 이제 많이 좀 오픈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집니다. 이렇게 투자 상품에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 대상이 사실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오피스 이런 데서 좀 구분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입주 기업들이 역세권 잘 잡아놓은 빌딩을 만들 테니 거기에 들어있는 전용 10평이든 20평이든 분양받아서 실제로 사용해라. 사업을 여기서 해라. 대신 대출이 70% 80% 신용이 좋으면 재무제표가 좋으면 90%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세 내잖아요. 보통 4.6%인데 실입주하게 되면 2.3% 50% 감면해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뭐 1억짜리를 산다고 해서 내 돈이 1,000만 원 들어간다 치면 90% 대출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어떤 신용도랑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자금 운용을 될 만한 게 일의 가치가 있고 판단이 되면 정부 지원금 쓸 수도 있잖아요. 꼭 은행 대출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냐면 강남에 여의도라는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지을 수 있는 곳은 중공업 쪽에 대표되는 땅인데 서울에 중공업 용지 남아있는 곳이 성수동 영등포입니다. 두 군데밖에 안 남았군요. 그러니까 더 이수한 거죠. 그리고 좋은 게 이미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입지는 다 차 있어요. 그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 가까운 아직도 남아있는 중공업 쪽이 아직도 공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 1층 공장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등포 가셔도 아직도 이렇게 기계 돌리는 공장들 절비합니다. 근데 역세권이에요. 그 땅에 빌딩을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어찌 보면 관리단을 구성해 입주자들이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관리비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아무튼 제가 다녀본 것처럼 요즘은 다 의리의리한 로비와 화장실 깨끗하고 구내식당이 돼 있고 주차시설 잘 돼 있고요. 그 파트너보다 미팅할 때도 초대할 때도 뭐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좋은 데도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운동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거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5만 6만 평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높이 올리니까요. 그래서 비교 불가라고 하는데 오피스텔과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입니다. 이 대출이 90%까지 가능하니까 투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일단 내가 사업을 할 마인드가 있고 아니면 2년이든 5년이든 사업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내가 사업을 공간을 하자를 삽니다. 분양권을 사두자. 그러면 2년에 준공이 될 거고 2년 후에 창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하는 창업 준비를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산다 이게 안 되죠.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막 그 사겠다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희소하니까 이게 팔겠다고 했다가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사들이 안 팔겠다고 하고 또 안 팔겠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올려서 팔고 막 그래요. 그래도 막 서로 사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부동산 제가 봤을 때 아파트를 못 사게 누르니까 이런 이제 식의 풍선 효과라고 저는 이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지산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할 수 있고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나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산을 사셔도 괜찮아요. 서울에 있는 지산을 좀 사셔도 되는데 특히 지방광역시 뭐 이런 거 지방 중소도시 지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들어가서 직접 사업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들 사놓고 공실 몇 년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